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저희가 탄소배출권 시장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리즈로 이제 쭉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은 7번째 편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차입은 배출권이 이제 모자랐었을 때, 올해 분이 모자랐었을 때 다음해 내년도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을 미리 빌려서 올해 부족분을 이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자산 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이 차입 대응도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배출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하고 배출권 가격 등락에 대한 리스크의 익스포저가 돼 있죠. 그 덕분에 이제 선물이라는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대응해야 되겠죠. 유연성 메커니즘은 크게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선택적인 옵션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 7번째 편에서는 차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상세 배출권 시장 쪽에 제도에 대한 얘기를 또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감축에 대한 것들은 이쪽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업체들에 대해서 예전에 감축한 실적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감축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예전의 실적에 대한 감축 실적에 대한 것들도 인정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탄소 배출권 유연성 중에 차입에 대한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4페이지에는 차입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차입이라 함은 올해 부족한 배출권을 내년도에서 할당받은 그 양에서 미리 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들을 시장에서 매입을 못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할 때 그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도 가격을 예상을 어느 정도 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예상하게 되면은 내년도 할당받은 것에 대해서 빌려와서 차입을 해서 올해 부족분을 메꾸면서 제도 대응하는 전략이 차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행 기간마다의 부족할 때 그 빌려오는 거는 가능한데, 다음 계획 기간에서 빌려오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행 기간 간의 차입은 가능한데 계획 기간 간의 차입은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계산은 할당량하고 인증량인데, 인증량이 더 많은 경우, 즉 공급량보다 수요인 인증량이 더 많은 경우에 이제 부족분이 발생하죠. 이때 차입을 할지 아니면은 매입을 할지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차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출권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제가 모자라 가지고 내년도 거 미리 차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배출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싼 가격에 또 사야 되죠. 그게 또 부담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차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입에 대한 것들이 벌써 2번 반복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행할 때는 빌려온 것에 대한 차입에 대한 양이 누적이 되는 바람에 감축 대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높은 가격에 많은 양을 시장에서 사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이행 연도에는 다음에 계획 기간에서 차입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행 기간에서의 어떤 차입이 누적이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 깊게 차입 대응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선물을 이용해서 매입 포지션을 대응하게 되면 그 차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저희가 그 2월 대응이나 뭐 차입 대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간략하게 그 도식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차입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할당량보다 인증량이 더 많은 경우 이제 부채가 되죠. 시장에서 더 사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사든지. 근데 대한민국 시장이 벌써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모자라거나 남거나 전부 다가 시장 참여자들은 배추권 확보를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남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유를 할 거고 모자란 업체들은 최대한 매입을 해서 배추권은 이제 많이 이렇게 쌓아 놓을 생각들을 하죠. 그 덕분에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히 노출이 크죠.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고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대한 즉 배추권 확보에 대해서 업체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 덕분에 할당을 많이 주더라도 배추권 가격은 상승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상으로 배추권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보다는 배추권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과징금을 내야 되는 그 과징금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채 사이드에서는 연계해서 바라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스타에 대한 적절한 그 값을 뽑아내는 거 이거를 분석해내는 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시장 가격이 P 이후로 높을 때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 부채 사이드에서 차입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균형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싼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시장에서 매입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동성하고 가격 리스크가 다 우리는 동시에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6페이지에는 그 차입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제 3차 기간에 3차 계획 기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2월 제한 제도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내용이. 2월 제도는 이제 그 거래량 기준, 순매도량 기준으로 매매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그 특화시켜서 제도를 마련한 반면에 요거는 차입 제도는 퍼센트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2배, 뭐 1배 평균이 아니라 이거는 인증량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꾸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 베이스라서 이거는 어떤 그 스tat 베이스죠. 그 인증량이라는 양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차입에 대한 양을 데피니션을 줬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거는 이제 스tat 베이스이고 2월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베이스거든요. 이제 흐름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된 거고 그래서 2월하고 차입은 약간의 대칭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데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도에 대한 얘기는 하나는 퍼센트고 하나는 매도에 대한 유연한 그 유연성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이게 유동성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따로 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공급 곡선을 우로 갔거나 좌로 갔거나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양이냐 플로우냐 스탁이냐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입 제도도 마찬가지로 매 이행 기간마다의 어떤 그 한도가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자라면 22년도 할당에서 꼬올 때 인증량의 15% 이내 그리고 다음에 이행 기간 경우에도 또 모자르면 앞에서 15%에 대해서 2분의 1, 한 7.5%만 빌려올 수 있고요. 이거는 인증량에 대해서 7.5%죠. 이 반씩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마지막 3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 연도인 25년에 같은 경우에는 모자랐었을 때 이거는 26년도 4차 계획기간의 첫 번째 이행기간인 26년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에서 차입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절이 있는 거죠. 계획 기간마다의 어떤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단절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감축의 목표를 좀 달성을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그 마지막 이행 기간에는 차입이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짜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는 대응 전략인데 그 마찬가지로 21년도 할당량이 뭐 40만 톤, 인증량이 50만 톤, 그리고 22년도에는 할당량이 40만 톤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부족분이 40 빼기 50한 거, 부족분이 10만 톤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봤었을 때, 이 인증량에 대해서 15%이니까 7.5만 톤이 차입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죠. 그리고 더는 그 7.5만 톤 이상으로는 더 이상 그 차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이렇게 7.5만 톤이고, 그러면은 10만 톤에서 7.5만 톤 뺀 나머지가 그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양이거든요. 그게 이제 2.5만 톤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10만 톤에서 7.5만 톤 빼고 추가로 시장에서 매입해야 되는 양, 추가 매입량 2.5만 톤을 빼게 되면 과부족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22년도 40만 톤에서 이 7.5만 톤을 차입을 해왔기 때문에 40에서 7.5 뺀 32만 7천 톤이 22년도에 새롭게 이제 수정된 할당량이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은 뭐 23년도에는 이 수정된 할당량이 계속해서 줄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앞 페이지 예제와 같이 위에 조건이 이제 똑같고요. 그래서 부족분이 만약에 뭐 7.5만 톤이다. 정확히 차입 물량의 15%에 해당하는 7.5만 톤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추가로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양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입한 것, 부족분이 정확히 차입할 수 있는 7.5만 톤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 배출권이 필요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로가 되고,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확히 같을 때는 추가로 제가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제로가 되고, 그래서 과부족이 이제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2년도에서 할당된 것 중에 일부를 차입을 해왔기 때문에 40만 톤이 아니라 수정된 22년도에 할당량은 32만 5천 톤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잘 어떤 부족분이 발생했었을 때 어떤 대응 전략을 할지에 대한 것들도 잘 계산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뭐 이것도 저희가 뭐 매도, 현물 매도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차입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선물 매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는 조금 그 손익이 조금 발생이 덜 되게끔 하는, 손실이 덜 되게끔 하는 그 예제를 각각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가격이 미리 비쌀 때 잘 팔았기 때문에 톤당 1,000원이 발생됐고요. 선물 매입에서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마이너스 1,000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상계시키게 되면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옆 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동일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선물에 대해서 매입을 했었을 때 톤당 2,000원의 손실에 대해서 이 현물 시장에서 플러스 1,000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선물 쪽에서의 손실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그 차입 제도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자산 부채 사이드에 있어서 부채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확보, 그리고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에 익스포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파생 상품이라는 선물 매입 포지션을 통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하고 가격 등락 리스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선물이 언제 상장될지는 모르겠으나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아마도 23년도 말이나 24년도에는 그 장내 파생 상품 선물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그 7편 그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